언제든지 질문하시고 수업을 좀 끌지 않고 그냥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오늘은 기본 그 개념을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뭔지 알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드릴 거거든요. 어, 요 강의 내용 요거까지만 질문 받고 수업하고서 나중에 또 다시 대답을 해드릴게요. 중간중간에. 이게 비대면 강의면 강의 내용이 LMS에 올라가요. 근데 대면 강의가 시작되면 여러분들 이게 뭐 쓸 필요가 없거든요. 요 시스템 자체를. 그래서 대면 강의 시작하면은 아마 강의가 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뭐 혼합 수업도 있고 그래가지고 혼합 수업 시스템을 그대로 강의실에 가지고 가면 제 생각에는 거기서 수업하는 내용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배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으면 그 요거 오프라인 수업이긴 하지만 제가 그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강의실에서 비대면 할 때도 아니 대면 수업 할 때도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 뭐 나중에 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뭐 내가 말하는 걸 두 번 본다고 해서 뭐 이해가 되진 않을 것 같진 하지만 뭐 어쨌든 가능하면은 제가 뭐 강의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막 두 번, 세 번 보는 것까지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원하신다면 제가 일단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최대한 녹화해서 또 볼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일단 이번 수업은 제가 실시간 강의에 올려놓을 거거든요. 이게 바로 녹화가 돼서 너무 좋네 이거.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아마 수업 자체가 아마 요 3주차까지만 빼고는 뒤부터는 다 그냥 거의 실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보실 건 없을 거예요. 없을 건데 그래도 부족한 강의지만 좀 최선을 다해서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 오픈소스 들어가기 전에 오픈소스 대가가 나와요. 얘네들이라네. 이분들 나오는데 요거는 매 강의마다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하신 분들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 사람은 아파치라는 이제 요 아파치 뭔지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웹서버거든요. 웹서버인데 이 웹서버 만든 그룹 중에 한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그룹의 창시자고 이 아파치 웹서버는 현재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여러분들 인터넷 웹서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것도 오픈소스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분들이 다 오픈소스에 이제 기여했던 분들이에요. 뭐 넷스케이프 어, 만드신 분, 그 다음에 이분은 또 뭐였더라? 이분, 데비안, 맞아. 이분 저도 잘 모르는 분이거든요. 데비안 만든 사람이에요. 데비안이라고 그 리눅스, 왜 안 되지? 리눅스 그 커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리눅스들이 쭉 나왔어요. 리눅스 자체가 오픈소스다 보니까 잘 안 되네. 굉장히 많은 리눅스가 있고, 굉장히 많은, 엄청나게 많은 그 리눅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분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레드햇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드햇도 있고 쭉 있는데 데비안 데비안을 만드신 분 중에 하나이고 요 두 분 오늘은 요 두 분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네. 왜 안 될까? 내가 뭐 잘못했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좀 와야 되나? 요 두 분, 리눅스 리처드 스톨먼이랑 그 다음에 리눅스 토발즈 요 두 분을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릴 거거든요. 그 이분은 제가 그 방금 전에 영상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혹시 제가 수업하기 전에 영상 틀어놨었는데 30분 전부터 혹시 본 사람 있나요? 그 테드? 아이고, 테드 영상? 요분이 있는데 리처드 스톨먼은 진짜 제일 중요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오픈소스 수업을 들으시면 리처드 스톨먼은 아셔야 됩니다. 예. 윈도우즈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누구예요?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 애플 하면 누구예요?
F라면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죠. 똑같이 오픈소스 하면 리처드 스톨먼입니다. 이제 이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오픈소스 자유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처음 고안하신 분이에요. 리처드 스톨먼이 지금 살아계시고, 요 프로젝트를 통해서 ACM 그레이스 오포상까지 받으신 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요 ACM이 거의 뭐 컴퓨터의 노벨상이라고 보면 돼요. 예, 노벨상인데 여기서 상을까지 수상하신 분이거든요. 자유 소프트웨어의 거의 아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도사라고 보시면 되고, 이분의 뜻은 이제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리눅스 토발즈라는 이분은 그 리눅스의 아버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리눅스의 가장 핵심적인 커널이거든요. 커널. 요 커널을 만드신 분입니다. 커널. 리눅스의 핵심 기술을 만드신 분이고, 요걸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시스템 유틸리티들이 만들어져서 요거를 하나의 리눅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요것도 오픈소스를 통해서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여기 리눅스가 되고, 요 리눅스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그 리눅스 버전들이 나오게 되죠. 뭐 우분투, 데비안 이렇게 나오게 되고, 리눅스의 아버지요. 이 두 명이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오픈소스를 좀 이끌 수 있는, 오픈소스가 발전하게 된 그런 발판을 만드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유명하신 분들 중에 두 명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뭐 이 마이클 티만 같은 분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C 언어 있죠. C 언어랑 C++ 언어가 있어요. 요거의 컴파일러를 자유 소프트웨어로 만드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요 두 명을 좀, 오늘 이 수업은 요 두 명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고, 이 두 명 알고 있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뭔지만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수업에 또 할 거기 때문에 그냥 한 번씩 훑어서 보시면 되거든요. 되게 스티브 잡스처럼 생기셨죠? 근데 아닙니다. 그 오픈소스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 혹시 이 중에 써보신 소프트웨어 혹시 있으세요? 소프트웨어? 이게 다 소프트웨어 리스트거든요. 써본 거 있는 사람 혹시 이 중에 알고 있는 거 혹시 있나요? 뭐 소프트웨어 요거 중에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혹시 있나요? 요게 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 중에 하나거든요. 제일 엄청나게 유명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좀 묶어놓은 거고,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유명한 것들을 몇 개 넣어놓은 거고, 네, 자바, 리눅스 이 정도 유명하죠. 자바, 리눅스 모르는 사람 없죠. 파이어폭스도 쓰는 사람 꽤 있을 거예요. 요거 쓰는 사람 있을 거고, 워드프레스는 블로그 하시는 분들, 블로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알 거고, 리눅스랑 자바를 많이 알 거예요. 아마 분명히 많이 들어봤고 써본 사람도 있을 테고, 그래, 걔네들이 다 어떤 기업에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소프트웨어 보면 거의 다 기업에서 만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기업에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여러 사람들이, 수천 명, 수십만, 수백만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소프트웨어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배우면서 좀 배울 거고요. 요거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까 그 리처드 스톨먼이라는 분이랑 리눅스 토발즈가 요거에 기여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오픈소스란 뭐냐면, 그러니까 오픈소스라는 거는 이제 어떤 소스가 오픈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자유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하나의, 뭐 파이어폭스는 파이어폭스, 뭐 오픈 오피스, 뭐 리눅스, 이걸 다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소프트웨어는 뜻이 뭐예요? 우리가 하드웨어랑, 이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두 개가 있는데, 하드웨어는 뭐예요? 하드웨어는 우리가 쓰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 있죠. 뭐 CPU, 램, 뭐 하드,
뭐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뭐 칩들 이런 것들을 다 하드웨어라 그래요. 근데 이 하드웨어만 있으면 요 컴퓨터 절대 동작을 안 하거든요. 이 하드웨어를 굴려주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 하드웨어를 굴려서 사람들이 뭔가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매개체를 소프트웨어라고 하고요. 소프트웨어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나눠지는데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 뭐 응용 소프트웨어 이렇게 쭉 나눠지는데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는 뭐 또 나눠져요. 여기서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뭐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떤 하나의 매개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뭐 프로그램이라고도 하고요. 프로그램이라도 하고 소프트웨어라고도 해요. 두 개는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다른데 어쨌든 같은 의미를 쓰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고 하면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하죠. 예,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고, 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을 프로그래머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보통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에요. 뭐 물론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도 다 쓸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만드는 사람들은 그 프로그래머들이기 때문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이런 프로그래머를 위한 어떤 그 소프트웨어가 되게 이렇게 말하면 또 너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소프트웨어고 프로그래머들이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뭔지 라고 그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있으면은 아니지, 컴퓨터를 하나 만들면은 여기 컴퓨터를 동작시키는 걸 소프트웨어라고 했죠. 소프트웨어는 그냥 이 하드웨어를 여러분들이 팔 때 여기에 그냥 들어가는 하나의 그냥 옵션이었어요. 그러니까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드웨어를 돌리려면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그냥 들어가는 그냥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하나의 물건 정도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 살 때 스마트폰 충전기 같이 들어가잖아요. 요즘에 이제 뺀다고 해서 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옵션이에요. 옵션으로 들어간 거였는데 이거를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특히 누구냐면 나중에 설명 뒤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많이 화를 많이 내요. 이 사람이 그 여기 컴퓨터에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OS라든지 이런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많이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누군지 알죠? 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화를 엄청 많이 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선언까지 해요. 나는 도저히 이렇게 소프트웨어 하대받는 거 정말 싫다. 우리도 소프트웨어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어떤 그 능력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무조건 돈을 받고 팔아야 된다 해가지고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면 당연히 돈을 받고 팔아야 돼요. 예, 만들면 돈을 받고 팔아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때부터 소프트웨어에 돈을 받고 소프트웨어를 팔게 됩니다. 예, 그런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팔게 되는 거.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 당연한 건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소프트웨어도 어떤 과학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과학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 소프트웨어를 어떤 기업이 아니면 개인이 돈을 받고 그냥 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 들어가는 이 기술들이 여기 들어가는 기술 있죠. 기술들이 너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사람밖에 이 기술을 모르고 그리고 이 기술에 문제가 있어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만든 사람만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도 하나의 과학이고 계속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기업이나 개인들이 자기들만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팔기만 할 뿐 이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발전이 되긴 되는데 너무 더딘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란 게 뭐예요? 우리가 뭐 만리력 법칙 이런 것도 만들 때 그 사람이 그 법칙을 만들고 만천하에 공개를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법칙을 돈을 받고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칙을 공개를 하면 또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하나의 또 법칙이 나고 또 연구를 하고 법칙이 나고 계속 과학이 지금 우리가
과학 발전이 굉장히 짧지만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걸 이루곤 했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도 이 과학이랑 똑같다. 현대 과학이 과학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리처드 스톨먼이라는 사람이 이게 만드는 이 소프트웨어도 하나의 과학 분야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개인이 소유하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공개하지 않으면 이 소프트웨어 기술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요 MIT의 인공지능 연구소에 있던 리처드 스톨먼이라는 사람이 요걸 시작하게 돼요. 이때 MIT에 인공지능 연구소가 있었어요. AI 연구소. 근데 이때 AI 연구소가 굉장히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이때 한참 계속 여러분 뉴럴 네트워크 아시죠? 뉴럴 네트워크가 아마 6, 70년대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계속 발전을 했었는데 이 80년도쯤에 딱 막혀버려요. 어느 벽에 딱 막혀버립니다. 그러면서 MIT에 있는 한 교수가 얘기를 해요. 더 이상 우리는 인공지능 연구를 뭐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논문까지 내면서 인공지능 연구가 굉장히 어떤 그 암흑기가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8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여기가 엄청 인공지능 암흑기예요. 이 시기에 여기 있던 분이에요. 굉장히 우울하겠죠. 연구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내놨다는 건 아니고 이분은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과학기술로 본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는 과학기술이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 기술을 알 권리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발전을 내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 발전 그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신 분이라서 빌 게이츠에 반대되는 모든 그 소프트웨어들은 이 만드는 과정이나 아니면 만드는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야 한다라고 이 GNU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GNU는 뭐냐면 그냥 요거예요. GNU is not Unix라는 어떻게 보면 그냥 약자가 아니거든요. 그냥 GNU is not Unix 해가지고 요 GNU의 G 그 다음에 not의 N 그 다음에 U의 U를 따가지고 GNU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일 유명한 OS가 그러니까 그 어떤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그런 운영체제가 제일 유명한 게 유닉스였어요. 유닉스를 돈 받고 많이 팔았거든요. 네, 돈 받고 팔았기 때문에 요거 컴퓨터를 다루는 이 기술은 공짜로 내야 된다 라고 해서 나온 프로젝트가 그 GNU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소프트웨어는 하나의 과학기술로 보고 모든 사람들이 이걸 공유함으로써 빠르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이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겁니다. 요거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이라서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없고 뭐 한 번씩 훑어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든 사람이 리처드 스톨먼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게 자유를 뜻하는 거지 공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오픈소스의 정의는 뭐냐면 공개적으로 접근해서 누구나 수정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픈소스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그 소스코드, 여기서는 소스코드를 의미하지만 그 굉장히 많은 게 있을 수 있죠. 음악에서는 뭐가 있어요? 악보가 하나의 소스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은 뭐 뮤직비디오를 만든다고 해보면 뮤직비디오에 들어가는 어떤 영상을 만든다고 해보면 영상에 들어가는 굉장히 많은 영상 클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소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정의하는 오픈소스라는 정의는 이 소스 코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어떤 공개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그 소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픈소스는 그 소스에 대한 오픈이 돼야 된다는 뜻이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거잖아요. 소프트웨어는 공개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요 소스 코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를 공개해서 누구나 특별한 제한 없이 그 코드를 보고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만족하는 소프트웨어다 라고 해가지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나온 거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이 소스 코드만 공개하면 모든 기술이 다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처럼 그 물리학은 뭐
그 어떤 식을 공개를 하잖아요. 뭐 수학도 그렇고 뭐 식을 공개하면은 그 식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그거 활용해서 무언가를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공유가 계속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도 이 소스 코드 하나를 공유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더 발전시켜 나가서 소프트웨어 발전을 좀 이루자라는 뜻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나온 거고, 공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쓸 수는 있지만 이 공짜로 쓰는 개념보다는 이 소스를 좀 더 소프트웨어를 발전시켜 나가자라는 의미의 그런 의미가 더 강하고요. 특징들은 쭉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뭐 한 번씩 읽어보세요. 뭐 당연한 얘기예요. 특징들이 있는데 소스 코드 무조건 공개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소스 코드를 사용하거나 복사하거나 수정하거나 재배포가 무조건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한정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죠. 뭐 음악 분야도 되고요, 아니면 영상 분야도 되고 여러 가지 뭐 물리, 그러니까 뭐 과학, 기초 과학이나 뭐 수학, 뭐 인문학도 다 해당되는 얘기고, 요게 중요해요. 원 제작자의 권리를 지키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요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뭐 쭉 나오는 조건이 쭉 나오는데 요거는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냥 자유로운 재배포, 소스 코드, 분야에 대한 평등, 뭐 개인 또는 그룹의 평등, 그다음에 중립적인 라이센스 이렇게 있는데 한 번씩 읽어보면 되고, 요거를 좀 요 차이점을 좀 아시면 되거든요. 그럼 프리웨어랑 그다음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차이점, 요걸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리웨어는 공짜로, 여기 보면 요걸 보면 되거든요. 요걸 보면 되겠다. 프리웨어는 어떤 기업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고,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뭐가 되겠나? 카카오톡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프로그램 만들고 요거를 사람들한테 공짜로 쓰게 하는 겁니다. 공짜로. 대신에 소스 코드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공짜로 그냥 푸는 것 뿐이에요. 공짜로 풀어서 사람들이 많이 쓰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수익 모델을 얻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프리웨어 소프트웨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프리웨어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돈 받고 파는 소프트웨어를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상용 소프트웨어. 그래서 이건 돈 받고 파는 거죠. 그래서 프리웨어는 단지 공짜로 내 프로그램을 쓰게 하는 거지, 요거를 뭐 누가 와서 내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웨어는 대충 이런 특징이 있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내가 소프트웨어를 공개를 하면은 이게 나예요. 내가 공개를 하면 여기 들어가 있는 소스 코드를 다 공개를 해요.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쓰는 사용자들, 유저들은 얘네를 공짜로 쓰는 거죠. 공짜로 쓰는데, 또 한편에서는 여기 있는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또 다른 프로그래머가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을 이렇게,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또 만들고, 또 이걸 이용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든 이 오픈소스,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개방을 해버리면 공짜로 쓸 수도 있지만 개발자들이 이거를 또 활용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픈소스의 최고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장점이면서 프리웨어랑 완전 다른 점이죠. 그래서 프리웨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항상 이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회사가 망했어요. 카카오가 망했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카카오가 망했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이 프로그램은 발전이 안 되고 멈추게 돼 버리죠. 왜냐하면 안에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누가 만드는지도 모르니까 요거는 이제 개발이 멈추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개하는 시점부터 만천하에 내 그 기술이 다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걸 개발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이게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누군가가 계속 개발을 해줘요. 그리고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사람들이 또 고쳐주기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오픈소스에 좀 특징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더 개발하고 더 발전시키고,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되게 자유롭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같은 사태가 안 일어나겠죠. 이 프로그램 되게 좋은, 카카오톡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잖아요. 오, 전화가. 카카오톡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 카카오톡 앱 쓰시다가 갑자기 카카오가 망해가지고 카카오톡을 못 써요. 그러면 이 서버도 안 열리고 통신이 안 되고 카카오톡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못 쓰는 거예요, 이제 아예. 그런데 이 오픈소스는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예, 그런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오픈소스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그 안 좋은 쪽으로 말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거를 개발하는 그 업체가 있어야 되고 이 업체가 주체가 돼서 이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버그 픽스도 하고 해야지만 이게 발전을 하는 거지. 이렇게 개방을 해놓고 사람들이 보고 쓰라고 하면 누가 이거를 와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고쳐주고 뭐 발전을 시켜 나가겠냐 라는 쪽의 시각이 훨씬 많았습니다. 훨씬 많았고 이거는 뭐 10년 안에 망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빌 게이츠나 이런 빌 게이츠 뭐 애플 이런 그 상용 회사들이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만든 이 리처드 스톨먼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거의 뭐 지옥에나 나가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만의 고유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코드를 공개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이런 그 대치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이게 정답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지. 거의 99%의 사람들이 이제 오픈소스가 정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젠 독점 소프트웨어는 많이 하장이 될 거다. 이 오픈소스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걸로 어떤 수익을 내는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이제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은 요즘 여러분들 뭐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보통 자기네 그 소스 코드를 다 공개를 해요. 예, 하기 때문에 거의 99%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반복론이 맞다라고 이제 많이 말들을 하고 있는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개발을 시작할 때부터 거의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많이 개발을 할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이 발전이 이루어져 있고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이제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하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게 좀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가 만든 거를 아무리 유용하다고 해도 거기에 참여해서 내 이건 개인적인 이득도 안 되는데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뭔가 내 개인적인 시간을 뺏어 가면서도 그걸 참여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발전시켜 나가요. 이게 처음에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죠. 우리도 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이게 내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참여해서 하느냐, 아무도 안 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거 소프트웨어 자체가 약간 과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개발한다는 그런 성취감이 굉장히 강하고 내가 어떤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어떤 중심에 있다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들게 해주거든요. 특히 뭐 리눅스 같은 굉장히 큰 프로젝트에 물론 여러분도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바로 참여를 할 수 있고 소스 코드를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여기 어떤 이걸 발전하는데 한 가닥 뭐 내가 일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거고 또한 이거를 가지고 와서 또 나만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또 배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걸로 또 돈도 벌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기술자들, 엔지니어들, 과학계 종사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참여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편견을 다 틀을 깨고 이제 요게 쭉 이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굉장히 많이 힘을 얻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여기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방법론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We are smarter than me. 그러니까 나 혼자 개발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개발하는 게 훨씬 빠르고 훨씬 효율적이고 훨씬 괜찮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반복론이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이걸 참여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일부분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함으로 해가지고 더 괜찮은 그런 소프트웨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일화를 좀 설명을 해주면,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어떤 회사에서 개발을 하면은 뭐 아무리 큰 기업이라 해봤자 하나의 프로젝트 1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이제 참여를 해요.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대기업 중에서는. 근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이 사람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많게는 막 몇십만 명이 참여를 하거든요. 어떤 게 더 낫겠어요? 이거 100명, 1000명이 아무리 들여다보고 있어봤자 이거 발전 속도가 빠르진 않아요.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라는 게 만들어 놓고 테스트도 해보고, 그 다음에 계속 테스트해서 뭐 문제가 생기면은, 버그가 생기면 고쳐야 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더 좋고 효율적인 그런 소프트웨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많이 그 말을 하는데, 이거 단점은 있습니다. 단점 뭐냐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같은 생각을 가져서 그러니까 같은 생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이끄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회사에서 만들면은 이 CEO라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 밑에 또 임원들이 쭉 있겠죠. 어떤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만드는 사람이 여기 모여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하기도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개발도 굉장히 빠릅니다. 빠른데 대신에 얘는 단점이 좀 있죠. 이는 내 회사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돈 주고 하는 게 아니고 다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응집해서 뭔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많이 필요해요. 이게 좀 단점이긴 한데, 요즘에는 이런 게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깃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사이트 중에서 유명한 게 뭐 깃허브라는 게 있죠. 깃허브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스택 오버플로우 이런 것 같은 오픈소스 그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툴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최대한 그 요 회사만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하지만 이 회사만큼 이렇게 딱딱 맞춰서 돌아가진 않아요.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돌아가진 않지만, 그만큼 이 사람 수로 많이 그거를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확실히 그 발전 속도는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빠르고, 그 다음에 창의성도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래서 요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지만, 요즘엔 그 기업들도 많이 이 방법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왜냐면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인원들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이 가게 되고, 오픈소스로 이제 소스 코드를 개발하려면 요 라이선스가 필요해요. 요거는 이제 대충 알고 계세요. 다다음 주에 배울 거니까. 뭐 GPL, LGPL, 뭐 MPL, BSD, 아파치 이런 게 있는데 요건 그냥 알고만, 일단 이런 게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다음 3주차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음, 뭐 오픈소스의 탄생 이런 것들이, 탄생 이런 것들이 제가 다 설명을 했거든요. 앞에 이 빌 게이츠 얘기 제가 했죠. 나쁜 사람 아닙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리처드 스톤만 얘기도 하고, 리눅스 토발즈 얘기도 하고. 리눅스 토발즈가 처음에는 리눅스를 만드는 사람이 리눅스 커널만 만든 거예요. 커널. 리눅스의 핵심적인 그 기능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리눅스가 이만큼이면은 여기에 이게 아니라 또 점을 하나 만든 겁니다. 점. 근데 이 점이 리눅스를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어떤 코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코어. 그래서 커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오픈소스로 공개를 한 거죠. 나 이렇게 너무 좋은 걸 만들었다. 너무 좋은 걸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이 사람은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랑을 이제 딱 한 거죠. 배포를 하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리눅스의 이제 핵심적인 걸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유틸리티도 만들고 리눅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현대의 가장 대표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요 리눅스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만든 거고, 얘가
어떤 회사에서 나오는 뭐 애플의 OS X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OS거든요. 예, 뭐 얘네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강력한 OS를 만들고 단지 뭔가 틀린 점이 있다면 이거는 오픈소스로 여러 사람들이 만든 거고 얘는 어떤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어떤 회사에서 쓸 수 있는 정도의 실증할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는 어떤 소스 코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대표적인 케이스로 만들어 준 거고, 이 리눅스를 개발하면서 이게 굉장히 큰 프로젝트다 보니까 이 여러 사람들이 이걸 개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관리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리눅스 토바즈라는 사람이 이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다. 이때 당시만 해도 SV라는 관리 프로그램을 썼는데 너무 관리가 어렵다. 이것도 관리 프로그램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리눅스 토바즈가 또 만든 게 Git이라는 그 소프트웨어 관리 툴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한 획을 그신 분이거든요. 이 Git도 요즘엔 거의 대부분 Git을 많이 써요. 이 Git을 기반으로 한 모든 그 소프트웨어 관리 툴이 이 Git을 기반으로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개, 그리고 또 이거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많이 만들었는데, 아무튼 리눅스 토바즈라는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왜 오픈소스인가도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제가 설명을 아까 했죠. 어떤 과학 소프트웨어는 과학 기술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기술 혁신을 이루려면 과학 그 분야만큼 소프트웨어도 기술 혁신을 빠르게 이루려면 이거를 소스 코드를 공개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가져다 쓰고 공유하고 어떤 창조해내게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오픈소스가 나오게 된 거고,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어요. 뭐 기술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 뭐 사업적인 측면이 있는데, 뭐 기술적으로는 검증이 많이 됐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검증이 많이 됐어요. 이거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해도 기술적으로 충분한 소프트웨어가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건 기술적인 측면들은 굉장히 많이 검증이 됐고,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이랑 사업적인 측면 자체가 굉장히 미지수였거든요. 물음표였거든요. 근데 요거를 뚫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레드햇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얘네가 리눅스로 아마 2016년도에 그 연 매출이 1조를 돌파했어요. 1조 매출이 1조를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리눅스는 완전 오픈소스예요. 이걸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없다는 그 편견이 있었는데,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1조의 그 매출을 올린 회사가 됐어요. 얘네가 뭐냐면 이 리눅스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이제 회사에 파는 그런 그 회사예요. 그러니까 레드햇이라는 리눅스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서버용으로 파는 회사인데, 이 리눅스 자체, 레드햇 리눅스 자체가 서버 소프트웨어 자체가 다루기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유지보수 관리해주는 그런 그 사업 수익 모델로 해서 1조를 번 거예요. 이 외에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면, 이 사람 좀 빼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삼성전자 그 휴대폰에 다 안드로이드 들어가죠. 안드로이드도 리눅스 베이스예요. 리눅스 베이스인 거를 구글이 그 모바일폰 용으로 만든 게 안드로이드죠. 얘도 오픈소스입니다. 오픈소스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 삼성 휴대폰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안드로이드를 그 어떤 기계에 포팅하는, 그러니까 이거 어떤 스마트폰을 만들었으면 여기 안드로이드를 이제 심어야 되거든요. 요걸 포팅하는 작업이라고 해요. 요게 쉽지가 않습니다. 개발 기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엄청 많이 그러니까 시간 많이 들어가고 기술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대행해주는 업체가 요 몬타비스타라는 회사거든요. 얘네가 여기 들어가는 포팅해주는 뭐 툴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지만 요 삼성 기계에 넣어주는 요 시스템을 요 몬타비스타가 만든 거죠. 쉽게 넣을 수 있게. 그래서 얘네가 삼성이랑 협약을 맺어서 삼성에 들어가 있는 요 휴대폰에 안드로이드를 포팅하는 요 작업을 해준 거죠. 그래서 지금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습니다. 삼성은 뭐 핸드폰 팔아 돈 벌고 요거에 대한 수익은 여기서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삼성뿐만 아니죠. 삼성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를 쓰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얘네 걸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픈소스도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레드햇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수많은 오픈소스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구글 굉장한 기업이죠. 아마존 엄청난 기업이에요. 얘네들은 소스 코드가 다 공개되어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거에 대한 논문도 다 공개를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기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픈소스라 이제 기업들이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 기술을 이제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빨리 공개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게 만들어서 우리 기술들을 빨리빨리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 시대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폐쇄적인 환경이었다고 보면은 이제는 많이 공개된 그런 환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MS도 되게 폐쇄적인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오픈소스 커뮤니티까지 설립을 해가지고 이제 윈도우도 아마 개방을 했을 거예요. 아마 했나? 기억이 잘 안 나네. 네, 개방을 했을 거고 어... 여기까지가 약간 오픈소스의 약간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픈소스의 큰 의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픈소스의 이런 큰 의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과학이랑 같다. 여러 사람들이 요거를 공용으로 만들어서 뭔가 개발을 해야지만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이 빨리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오픈소스가 나온 거고, 진짜로 정말로 과학기술이 정말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기술이 정말 빨리빨리 발전을 하고 있어요. 아까 AI 요거도 제가 설명을 들었지만 1980년대부터 2000년대 그 요 초반까지 완전 암흑기라고 했죠. 예, 근데 이때부터 또 이때 이제 어떤 그 과학자가 AI 그 인공지능 뉴럴 네트워크 기술을 좀 회피하는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뭐 요즘엔 딥러닝 막 이렇게 나오는데 딥러닝 기술이 지금 2020년도인데 엄청나게 AI 발전 속도가 뭐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2010년까지 이렇게 2010까지 이렇게 됐다고 하고 이게 1980년도면은 2010년 기점으로 갑자기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해요. 이렇게 기술 발전 속도가 이렇게 2020년 그리고 아마 더 빨리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거의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이렇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뭐냐면 요 사이에 이 오픈소스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I 기술도 기술 자체가 계속 사람들이 그 기술 자체도 오픈해서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요 들어가는 기술들도 기업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요 AI 기술을 다 오픈소스로 많이 개발을 했어요. 그 오픈소스 자체를 AI 기술 자체를 오픈으로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지금 2020년도 어느 정도 위치까지 왔냐면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GPT-3이라는 이 오픈 API라고 있는데 오픈 AI라고 있거든요. 요거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요거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요게 GTP2까지는 무조건 오픈이었어요. 오픈 AI라고 해가지고 다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을. 근데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3부터는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약간 밥 벌어먹으려는 것도 있는데 약간 핑계를 어떻게 댔냐면은 너무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서 요거를 공개하면은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 기술을 공개는 하지 않았거든요. 공개는 하지 않고 그냥 요걸 사용할 수 있는 API만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아마 올해 6월달인가 나왔는데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AI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실 수도 있을 텐데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요 오픈소스로 인해서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된 대표적인 그 사례 중에 하나가 AI거든요. 우리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이세돌 딥마인드에서 이세돌이랑 그 붙은 걔 이름 뭐야?
아직 생각이 안 나네. 알파고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알파고는 요 시점이 요 정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 시점, 요 정도 시점, 요 사이. 완전 애기 수준이에요. 애기 수준. 지금에 비하면. 네, 그 정도로 많이 발전을 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오픈소스는 이런 굉장히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소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 여기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되고, 수업은 뭐 여기까지 좀 하겠고, 그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과제는 제가 과제 하나 내줄 거거든요. 요 만화가 있어요. 리처드 스톨만과 자유 소프트 이야기 해가지고 요 만화가 있는데 만화를 읽어보고 그냥 요렇게 A4 용지 한 장 정도 그냥 과제 해오시면 됩니다. 요 만화는 제가 그 강의 전 시스템에 이렇게 뭐야 그 뭐야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요거 클릭하면 안 들어가져요. 여기 망했는지 안 들어가지더라고. 마우스가 안 보이네.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 거고, 내가 봤을 때는 이 30명 사람 중에 한 10명만 보고 나머지 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질문 좀 해주세요. 질문 좀 해주세요. 이게 비대면 강의에 안 좋은 그거 중에 하나죠. 어디 보자. 하나하나 한번 해볼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비대면 연장 여부 공지는 언제 뜨나요? 이거는 교수도 몰라요. 심지어 여러분들 이거 요번 주 비대면 되는 거 있잖아요. 교수들보다 학생들이 더 먼저 알았습니다. 교수들은 학교에서 올라오는 그 공문 보고 많이 알거든요. 근데 공문이 너무 늦게 올라와서 학생들은 이미 다 비대면이라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학교에서 이건 학교에서 알려주는 정보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제가 뭐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학교 공지를 계속 유시 지켜봐야 되고, 사실 뭐 그래서 좀 힘들어요. 교수들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걸 빨리빨리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매주 이렇게 계속 한 번씩 공지를 해주다 보니까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이제 다음 주 되면 더 혼란스러운 게 뭐 이 수업은 상관없는데 뭐 C 수업이나 뭐 파이썬 그러니까 그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번 주에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또 대면이 되면은 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대답 못 해드리고 학교 공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과제는 LMS의 그 과제 게시판으로 제가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과제를 내주시면 돼요. 과제 기간은 제가 보통 한 1주에서 2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개발하는 건가요? 실습만 하는 건가요? 오픈소스 개발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보통 실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1학년이라서 뭔가 개발하는 거는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그냥 툴 사용하는 방법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하는 거는 그냥 뭐 다 알려주거나 아니면 이제 간단한 거들만 좀 알려드리고 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좀 많이 실습을 할 거고, 다음 주까지 공지 없으면 무조건 대면입니다. 비대면 공지 없으면 대면으로 할 거예요. 지금 강의실에 여러분들 그 각 자리마다 이렇게 스크린을 설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침 튀지 말라고 스크린 설치하고 있는데 뭐 30명 강의실에 30명 꽉 찬데 이거 스크린 설치한다고 뭐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뭐 그래도 위험하죠. 그래도 저도 좀 이런 위험한 시기에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대면 강의를 뭐 어쨌든 해야 되면은 여러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스스로 좀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을. 그러니까 준비를 좀 해 오세요. 마스크 절대 벗으시면 안 되고,
저도 강의하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마스크 쓰고 강의하면 숨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별 공지 없으면은 대면이고, 강의 자료 꼭 올려드릴게요. 지금 끝나고 바로 올려드릴게요. 또 질문 없으면 1분만 더 기다려보고, 질문 없으면 그만하고, 혹시 출석 안 된 사람들은 얘기하세요. 여기다가 얘기하면 제가 바로 출석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출석은 늦어도 꼭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대면 수업 할 때도 늦어도 꼭 들어오세요.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은 저는 무조건 출석해드립니다. 지각 처리 안 하고 무조건 출석해줄 테니까. 이거는 뭐 1시 수업이라 뭐 늦는 사람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은 제가 무조건 그 출석 처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수업 무조건 들어오세요. 네. 뭐 비대면 수업 돼도 자다가 1시간 지나서 이제 못 들어가겠다 하는 사람들도 그냥 들어오세요. 일단 누워서 들어오면은 출석 처리 해드릴 테니까, 별다른 질문 없으면 그만하겠습니다. 끌지 않고 그만할 테니까. 네, 나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나가셔도 됩니다. 질문 없으면 나가셔도 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저 한 1분만 기다려 볼게요. 나가셔도 돼요. 나가셔도 됩니다. 강의자를 안 해놨네.